자, 안녕하십니까. 수학한 타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예상 중간고사 기간이고 하니까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쭉 만들어서 올리면서 여러분이 직접 링크를 가셔서 다운을 받아서 풀어보신 다음에 50분 동안입니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이 50분 동안 정말 시험지를 한번 지금 정말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쭉 같이 보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닿는 대로 최대한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꼭 한번 풀어보시고 직접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겠죠? 자, 다 풀어보셨을 테니까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1번. 1번 다항식에 대한 기본 계산 문제. 뭐 이건 틀린 문제 아닐 것 같고,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뭐 기본적인 켤레복소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7-4이 나올 거니까 얘가 7이고 얘가 -3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A가 -4가 나오고 B가 -1 나올 테니까 곱하면 4 나오겠죠. 덧셈인지 뺄셈인지 조심도 하시고.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 문제입니다. 고차식 인수분해 하시려면 첫 번째 여러분 하실 일은 이 식을 잘 보시면서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를 확인해야죠. 그렇죠. 뭐 1도 넣어봐야 되고 -1도 넣어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아주 크게 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1을 집어넣으시면 지금 0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x 플러스 1으로 분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3차식 분해 마저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하고 나서 또다시 이 3차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서 0 될까를 확인 또 하셔야 돼요. 근데 또 보니까 -1면 또 0 됩니다. 그럼 이쪽이 이제 2차가 분리가 될 거고 그래서 마저 분해하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A가 1 나오고 B나 C가 3이나 -2가 나와 더하시면 2가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기본 문제입니다. 자, 4번 한번 쭉 가볼게요. 다음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다. 네, 두근의 차이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두근의 차이. 자, 두근의 차이가 나오면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쌤이 이런 2차 방식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준 다음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두근의 합 -7 되겠네.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k 플러스 1이 나오더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두근의 차이라고 그러면 절대값 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을 하죠, 우리가 이게. 그러면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곱해서 정의를 하려다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배 알파 베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49, 7이니까 얘도 49 나와서 이 부분이 0 떨어지니까 K는 1입니다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5번. 자, 5번은 숫자의 나눗셈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이 나눗셈 얘기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활용적인 면에서 쓰이는 거예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걸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2018이 있고 2017, 2019가 있어서 선생님이 2018 정도를 딱 잡아놨어요. 그러면 x의 10승이라고 하는 다항식은 x-1으로 나눈 거잖아요. 2017로 나누려면 그리고 몫이 얼마인지 몰라서 q라고 선을 써준 거고 나머지를 a라고 하자. 우리가 구할 건 a인 거고 다시 x의 10승이라고 하는 다항식이 이번에 2019로 나눌 거니까 x 플러스 1으로 나눴다고 해보자. 그럼 몫이 얼마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b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x = 1 집어넣으시면 돼요. 우리는 a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1 집어넣으면 여기 0 될 거니까 아, A1이구나. 자, 이 두 번째 식에다는 우리는 x =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를 0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 집어넣으니까 아, B는 1 나오는구나 해서 A 플러스 B는 2라고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숫자 나눗셈 잘 챙기세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자, 이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 얘기니까 결국 그리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그리다 보면 이렇게 꼭점에서 그리잖아요. 해보니까 -1,5가 꼭점 나오고. 근데 우리는 전체에서 범위를 그리는 게 아니고 -2부터 1까지만 그릴 겁니다. 그래서 -2 출발하고 1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면 분명히 -1이 한 중앙에 있는데 1이 더 머니까 여기가 최소값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높은 점, 여기가 최대값일 거고. 그래서 꼭지점 값이 최대값이 5 나올 거고. 최소값 구하시려면 x값에다가 1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죠? x = 1을 집어넣으니까 -3 떨어져서 둘이 곱하면 1번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프 문제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다음 한번 가볼까요? 7번. 자, 7번 문제 보시니까 지금 보시면 다음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복소수의 거듭제곱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x분의 1 이런 것들 x제곱분의 겁먹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x분의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1-i분의 1 플러스 i를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미리 뒤집어 놨습니다. 이렇게. 왜? 이따가 x분의 1을 집어넣으려고. x를 넣어서 분모를 또 고치면 또 복잡하니까 미리 선생님이 고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숫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분모 문제는 1-i를 곱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i가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 f 속의 이 자리는 마이너스 i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쭉 집어넣으시면 이제 x분의 1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i를 집어넣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럼 식이 이렇게 쭉 만들어질 거고. 근데 i의 4승 1인 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4개씩 묶어주시면, 가로를 4개씩 쭉 묶어주면 이게 다 0 떨어집니다. 0 떨어지고 이게 총 31개예요. 31개니까 4개씩 묶어서 0 떨면 3개가 남겠죠. 그 3개는 결국 이 앞에 거 3개 남는 거랑 같아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답은 마이너스 i, 답 2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8번. 이것도 이제 고차 인수분해긴 한데 결국은 이 마이너스 84 때문에 정의가 안 돼서 이거 다시 전개를 다 했다가 다시 묶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문제를 주지 않고 이건 패턴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전개하면 이 부분이 같아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통 이제 학생들이 치환이라고 하는 거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합니다. 이거 그냥 한 묶음 보시고 그러면 제곱될 거고 이렇게 곱하시면 40 나올 거고 숫자 있을 거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84를 가지고 40을 만들어 찢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 묶어서 가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라지 P of X일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라지 Q of X가 되겠죠? 그래서 0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가 42,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은 40 해서 2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 같아요. 괜찮죠? 자, 다음 문제 9번 한번 가볼까요? 9번. 자,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시는데 이게 학생들이 생각보다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9번 문제 풀 때. 다음에 대한 2차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문제 읽으실 때 x가 미지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 a나 k는 상수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k값에 관계없이는 말 때문에 학생들이 무지하게 헷갈리나 봐. 이거는 k값이 얼마든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항상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항상 x축에 접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k값에 관계없이라기보다는 x축에 접한다가 먼저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있는데 x축에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 나오더라. 그러면 얘가 판별식 0이더라. 언제? 이렇게 방정식으로 고치면.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게 2차 방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0을 씁니다. 이렇게. 근데 정리를 하고 나시면 k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이렇게 묶어내셔요. 근데 k가 얼마든지 항상 0이 되고 싶으시면 요 값이 0 되면 되고 요 값도 0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a는 1이고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면 k가 얼마든지 항상 0이 성립하더라 해서 항등식 풀이법을 쓴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수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10번 가볼게요. 10번 문제를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 문제 같아요. 얘는 실근을 갖는다. 그러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조심, 는 쓰셔야 됩니다.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고. 두 번째 식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간다고 그랬는데 우선은 문제 읽을 때 가장 조심할 건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요 앞에 k가 0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써놓으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판별식 값이 0보다 작다 해서 계산하면 k가 1보다 크다가 나와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k는 1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4가 돼서 k값 해당되는 게 정수값이니까 2, 3, 4 해서 답은 9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11번. 딱 문제를 보니까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네요. 자, 읽으시면서 x 곱하기 라지표 x를 x제곱 마이너스 5를 나누었다. 나머지가 이거래더라 했으니까 이렇게 반드시 쓰시고요. 이거는 몫을 몰라서 쓴 겁니다. 그냥. 두 번째, 라지 p의 1 마이너스 x를 이걸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이거래더라. 그러면 또 똑같이 쓰세요. 여기까지 쓰는 건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이제 물어보는 문제 나오겠죠. 라지 p of x를 이걸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이거래더라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쭉 쓰시되 요 값이 나누는 방식이 2차니까 분명히 나머지는 1차 이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ax 플러스 b라고 하자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요 2차식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라지 큐브 x를. 그래서 푸는 풀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x에 1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0 되면서 이 부분이 0 되면서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그걸 여기에 가서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0 되면서 이 부분이 라지 펴브 1 떨어질 거고 2 나오더라 해서 여기 2가 된 거고. 따라오셨죠? 자, 여기다 이제 이번엔 얘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2나 0이 떨어질 거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라지 펴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그런데 이번엔 여기다가 얼마 넣어야 되는 거 아니? 우리는 라지 p 값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원하니까 일단 3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럼 3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가 0 될 거고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이러면 a, b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 R of 2가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쵸? 그럼 답은 4라고 쓰면 되는 문제죠. 됐죠? 나머지 정리 문제 잘 챙겨두시기를.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12번. 다음에 대한 2차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 자, 2차 그래프가 있는데, 다음 그래프가 직선과 PQ에서 만나고, P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찬가지 유리수 AB라는 단어예요. 요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유리수란 말이 있으니까, 자, 우선은 만난다를 푸는 건 방정식 풀이법이 있어요, 이렇게. 왼쪽의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가 만난다라고 푸는 게 방정식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정리를 쌤이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쭉 해놨어요. 옆으로 옮겨서. 근데 여기 한근이 1 플러스 루트라면서요. 그럼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예요. 뭐 때문에? 유리수 AB란 말 때문에. 그래서 x-1에서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시면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이 나오십니다. 이렇게. 요게 근을 가지고 거꾸로 방정식 만드는 방법이세요. 그러면 이 두 식은 같은 식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는 1인 거고 B는 2인 거고. 그래서 문제가 2A 더하기 B 구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13번 가볼게요. 1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 대한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 찾아라. 지금 이게 문제고 마지막에 가서는 또 이런 풀이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온 이상 이건 무조건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각계수 가지고서. 근데 여기 가본 조건을 보니까 알파 베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양변을 베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나누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베타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 값이 알파 값이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 값이 마이너스 2알파로 바뀌어요. 이건 나번 자리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딱 보니까. 그러면 이 두 식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f of x 이퀄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가 교점이 근이 알파 베타이다. 왜? 이 두 식을 보고서. 알아두셔야 될 풀이법이세요. 그런데 이제 알파 베타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 근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 2차 방식과 요 2차 방식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이 값과 이 값이 근이 같아지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최고차계수는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쌤이 이렇게 썼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4번 자리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 했으니 0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와서 A는 2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fx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세요. 자, 근데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이걸 풀라고 했잖아, 다시. 그럼 fx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럼 1일 때 풀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얘도 실근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도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서 둘 다 실근이 나와요. 판별식 값이 0보다 다 크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계산해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떨어지고 이쪽도 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떨어지고 근의 합은 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조금 신경 쓸 여지가 좀 있었던 문제 같아요. 자, 이번엔 14번 가볼까요? 자, 복소수 문제 중에서 안 빠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기니디 찾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뭐 A 플러스 B라고 좀 우리 알고 있는 기본 틀이 있고 여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A, B는 영위하는 실수라고 적습니까? 다음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기억번.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미리 나눠버려야죠. 지분이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에다 바 붙이면.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0 나오더라고. 그 몇 번 틀렸습니다. 됐죠? 자, 니은번. g제곱 마이너스 c가 실수이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보통 넣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실수니까 이 파트가 0 떨어져야죠. 그럼 0 떨어지려면 b가 0이거나 a는 2분의 1이거나 그렇죠? b로 묶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근데 아까 문제에서 a나 b나 0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a는 2분의 1 나와요. 그러면 g라는 복소수는 2분의 1 플러스 bi라 쓸 수가 있는데 g 곱하기 g바라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4분의 1 플러스 b제곱이 돼서 b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4분의 1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아요. 자, 따라오셨죠? 자, 디귿번 가봅니다. g 곱하기 g 바를 했더니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복소수 g는 없냐? g에다가 g 바를 곱해봤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요. 둘 다 0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는 복소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답은 5번. 이렇게 푸시는 문제예요. 자, 15번 가볼까요? 1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정오각형에서 모든 대각선을 연결한 그림에서 AC와 BE에 대한 교점을 F라고 하자. 자, 그 다음 BF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냐 이게 문제인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패턴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BF 길이 여기인데 여기 지금 그죠? 보이죠? 여기 X 선생님 써놓은 거. 자, 봅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 정오각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원부터 그려야 돼요. 이렇게. 원을 그린 상태에서 정오각형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아유, 그림이 너무 못 그렸네,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 원주나 여기 원주가 같아지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집니다. 같은 원주각이라서. 또한 이 각 하나가 36도가 나오세요. 총 5등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x가 되면 여기도 점해서 선생님이 짜놨잖아요. 이렇게 원주가. 그럼 이쪽도 점이 되고 여기도 점이 되고 다 똑같아. 그럼 여기도 또 x가 나와야 돼요. 2등변이니까. 그럼 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1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각이 가면 이게 36도가 돼서 이 각과 이 각이 또 똑같아져요. 그럼 얘가 2등변 돼서 여기가 선생님이 써놨죠. 여기도 1 나올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빗금치인 요 삼각형 대 전체 삼각형이 닮은 꼴 되십니다. 중학교 때 배운 문제예요. 그래서 닮은 비를 쓰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이제 요건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2차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가 아까 요거 문제였잖아요. x 3승 마이너스 x 3승분의 1.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양배를 x로 나눴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전체를 3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3승을 하면 이렇게 식정리가 되시고 이게 마이너스 1 떨어질 거고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와서 답이 5번 떨어집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다음 문제부터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지금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좀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가끔 있긴 한데 서술형은 하여튼 감점이 많이 나가니까 식을 깨끗이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풀이를 쓰는데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말 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쓴 거 잘 보시면서 자, 첫 번째 서술형 1번 다음의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면 또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된다. 근데 거기에 실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넘겨서 양변 제곱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방정식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n은 2 나와야죠. 이걸 여기다 다시 넣어야 됩니다. 이제 넣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을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서 a가 마이너스 1 되고 b는 3 되고 더하면 2가 되더라. 이렇게 깨끗이 쓰시면 돼요. 너무 말을 막 쓰는 게 풀이가 아니에요. 그건 해설인 거지.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식 쓰는 거 잘 보시고 감점 당하지 마세요. 자, 서술형 2번. 딱 보니까 나머지 형에 관한 문제 같아요. f of x를 x-7로 나눌 때 나머지가 10이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 다음 x 플러스 1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는 요걸 구하는 게 문제인데 r of x를 잡아서 이게 얼마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나누는 방식이 2차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1차 이하다. 그래서 a와 b를 구하면 우리는 r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1 넣어봐야 되겠죠. 여기 분해되면 x 마이너스 7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분해가 될 거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여기 0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봐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얘가 2가 나와서 얘가 2가 쓴 거고. 자, 두 번째는 x가 7 넣어봐야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다 이번엔 7 넣어보니까 얘가 10 나온 거고. 그쵸? 그래서 r of x 값이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가 r of 7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r of 7은 10이다. 이렇게 깨끗이 쓰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식 너무 뭐 쓸데없는 말 쓰고 그러지 마세요. 자, 이번엔 서술형 세 번째. 자, 공통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공통근. 자, 공통근이라고 하는 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서로서로 공통적인 근이에요. 서로 공통적인 근. 그래서 다음의 값을 구해보세요. 근데 문제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이렇게 잡아놓고 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알파가 있고 여기도 x-알파라는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베타가 있고 여기는 감마가 있는 이런 방정식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통근이 지금 알파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빼더라도 x-알파가 반드시 이렇게 묶이십니다. 그래서 식을 빼더라도 공통근은 반드시 이 속에 존재하더라가 공통근 논리법입니다. 그래서 빼본 거예요. 빼보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공통근은 분명히 마이너스 1이세요. 근데 그걸 P라고 문제 줬으니까. 그죠? 만약에 K가 얘가 0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K가 2가 돼버리면 완전 식이 똑같아서요. 위아래가. 그러면 공통근이 오직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으니까 공통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됐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공통근일 거니까 이 방정식은 분명히 x 플러스 1을 가져 있어야 되고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왜? 상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1 떠여서 k 플러스 p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됩니다. 서술형식. 자, 네 번째 갑니다. 홀수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렇다더라.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조금 난이도 있게 내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식을 우선 쓰고 가야 되겠죠? 그럼 우선 첫 번째 x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넣어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제 요 자리가 f잖아요. 지금. 그쵸? 요 자리가 f가 됐으니까 마이너스의 n승 곱하기 f 마이너스가 되면 이쪽도 0되고 얘도 0되는 바람에 0되더라. 따라서 f 마이너스 2는 0이다. 해서 1번을 구하시면 돼요. 2번. 자, 이럴 때 이제 a와 b를 구하라가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식이 요시 f란 다항식이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쌤이 이 부분을 분해를 찢어놨습니다. 이제 이 분해는 2하고 2 플러스 b를 곱하면 b가 나오게 만든 거예요. 아직 a, b 정리를 안 한 거고.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x 플러스 2로 반드시 묶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x 플러스와 이 x 플러스가 같으니 요 나머지도 같을 거다라고 식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렇게. 항등식 문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은 거예요. 그럼 얘가 0 되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n승에 이렇게 식이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0 떨어져야 마이너스 2로 가서 얘가 2의 n 플러스 1승 나오니까 얘가 홀수니까 그럼 얘는 짝수가 될 거고. 그래서 b가 0이다. 아, b가 0이면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b에다 0 집어넣으면 이거 전개하면 a가 나와야 되니까 아, a2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 식을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막 길게 써서 고생하지 마시고 수학식에서는 서술할 때 식으로 가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제 1회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차근차근 2회, 3회 올릴 거니까 직접 풀어보시면서 일단 모의고사 100점은 무조건 맞기로 합시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again.